안녕하세요, 여러분. 지난 일요일 저는 프랑크푸르트 극장에 다녀왔는데요. 그 현장은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왜냐면요, 186년 동안 먼지 속에 묻혀있던 오페라를 만나러 갔거든요. 마치 이집트의 미이라가 깨어나듯이 작곡가도 또 그의 작품도 깨어나는 순간이었어요. 그리고 또 이 작품 속에는 단테의 신곡이나 또 아도왕의 원탁의 기사들 속에 절절한 사랑 이야기도 있는데요. 이 작품을 둘러싼 최고의 프리마돈나들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작품이냐고요? 바로 메르카단테의 리미니의 프란체스카입니다. 메르카단테는 벨칸토 오페라 시대 작곡가입니다. 소위 벨칸토 3대 작곡가라고 손꼽는 로시니, 도니제티, 벨리니, 또 이들과 동시대 사람이었죠. 로시니, 도니제티, 벨리니의 작품은 지금도 전 세계 오페라 극장에서 많이 공연되고 있는데요. 왜 우리에게 메르카단테 이름은 이렇게 낯선 걸까요? 무려 50편이 넘는 오페라를 작곡했고 또 당시에는 무척 유명했는데도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멘델스존이 당시 잊혀진 작곡가 요한 세바스티안 바흐의 마테 순환곡을 부활시켰듯이 어쩌면 우리는 지금부터 메르카단테의 부활을 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죠. 아무튼 왜 이 오페라가 186년이나 잠들어 있었는지 알아볼까요? 1830년에 메르카단테는 마드리드 극장을 위해 오페라 프란체스카다 리미니의 프란체스카를 작곡합니다. 주인공인 프란체스카 역은 당시 스타 가수였던 소프라노 아델라이데 토지를 염두했죠. 메르카단테는 아델라이데의 목소리를 좋아했고요. 또 그녀를 위해 많은 작품을 작곡했습니다. 아델라이데도 메르카단테 작품을 좋아했고요. 그런데 무슨 일이 있었는지 오페라 프란체스카다 리미니의 제작이 엎어집니다. 가수의 출연료를 비롯한 제작비의 문제였다는 게 정설이고요. 그 이후로 아델라이데는 메르카단테 작품보다는 도니제티, 벨리니, 베르디의 작품을 노래하게 됩니다. 메르카단테도 이 작품이 좌초되고 나서 마드리드를 떠나 이탈리아로 돌아가고요. 도대체 두 사람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메르카단테는 여기서 단념하지 않았습니다. 이듬해 밀라노 라스칼라 오페라에서 프란체스카다 리미니를 올리려고 했죠. 출연진이 어마어마했습니다. 프란체스카 역에는 줄리아 그리지, 그리고 또 프란체스코와 불멸의 사랑을 나누는 파울로 역에는 주디타 파스타를 캐스팅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주디타 파스타는 파울로 역을 원하지 않았죠. 결국 여러 가지 이유로 이 작품은 다시 한번 엎어집니다. 그리고 주디타 파스타와 줄리아 그리지, 이 당대의 스타 가수 두 명이 메르카단테 오페라 대신 선택한 작품은 아마도 여러분들도 잘 아실 거예요. 바로 같은 해 12월 밀라노 라스칼라에서 공연된 벨리니 오페라 노르마였죠. 여기서 주디타는 노르마 역으로, 또 줄리아는 아달지자 역으로 노래했는데요. 소프라노부터 메초소프라노까지 넘나들었던 이 두 명의 벨칸토 오페라 프리마 돈나들에게는 그야말로 딱인 역할들이었죠. 만약 주디타와 줄리아가 벨리니의 노르마 대신 메르카단테 프란체스카다 리미니를 선택했더라면 우리가 기억하는 벨칸토 3대 작곡가에는 벨리니 대신 메르카단테 이름이 들어갔을까요? 프란체스카다 리미니는 단테의 위대한 신곡에 등장하는데요. 단테 시절에 실존 인물이었어요. 그녀는 정치적인 이유로 정략 결혼을 하게 되는데요. 남편이 아닌 남편의 동생과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알게 된 남편의 손에 죽게 되죠. 단테는 이 이야기를 지옥 편에서 다룹니다. 단테의 신곡에는 지옥이 9개 구역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그 중에 두 번째가 음욕 지옥입니다. 클레오파트라, 디도, 세미라미스 같은 정욕에 빠져 죄 지은 이들이 가는 곳인데요. 이곳에서 단테는 떠돌아다니는 프란체스카와 그의 연인 파울로의 영혼을 발견하고요. 그들을 청해서 사연을 듣습니다. 사랑에 빠진 게 죄는 아니잖아. 네, 그들의 사연에 마음이 너무 아팠던 단테는 슬퍼서 그만 기절하고 말죠.
그런데 이 프란체스카 이야기 속에는 또 하나의 슬픈 사랑 이야기가 더 들어있답니다. 여기 프란체스카의 그림들을 보세요. 공통적으로 그녀의 손이나 또 그녀 주변에는 다 책이 있죠. 이 책은 어떤 책일까요? 바로 그녀는 랜슬롯과 기네비어의 사랑 이야기를 읽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랜슬롯과 기네비어 이름 들어보셨어요? 이 두 사람은 아더왕과 원탁의 기사들 이야기에 나오는 인물입니다. 랜슬롯은 아더왕의 가장 절친한 친구이자 충직한 신하였죠. 그리고 기네비어는 아더왕의 부인이었습니다. 가장 믿는 친구에게 아더왕은 왕비의 호위를 맡기죠. 근데 두 사람은 그만 사랑에 빠지고 맙니다. 그리고 프란체스카는 이 부분을 책으로 파울로와 함께 읽다가 두 사람도 그만 눈이 맞게 되죠. 메르카단테 오페라 속에서 파울로는 소설의 한 부분을 읽습니다. 사랑하는 이여, 당신을 사랑하는 이는 행복합니다. 당신도 나를 사랑한다면 나는 신보다 더 축복을 받은 것일 테니까요. 여기까지 읽은 파울로는 프란체스카에게 이야기합니다. 봐요, 이 아름다운 이가 뭐라고 랜슬롯에게 대답하는지 읽어주세요. 당신의 목소리로 듣고 싶어요. 프란체스카가 그 다음 부분을 읽습니다. 사랑하는 이여, 당신은 내 눈의 별입니다. 운명은 나와 당신을 영원히 묶을 것입니다. 삶과 죽음 속에서 영원히. 이 프란체스카와 파울로의 비극적인 이야기는 메르카단테 외에도 토마, 또 라흐마니노프, 잔도나이 등의 작곡가들이 또 오페라로 옮겼는데요. 그들이 쓴 오페라 속에서 프란체스카와 파울로는 어떻게 또 그려지는지 궁금하네요. 그럼 여러분, 저는 다음에 재미있는 오페라 이야기를 또 들고 다시 올게요. 많이 기대해 주세요. 구독, 좋아요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요. 질문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답글에 남겨주세요. 그럼 행복한 봄날 보내세요. 추스!